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번, 냉각장치에서 냉각수에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진공식, 캡 2. 압력식, 캡 3. 라디에이터 4. 물자킷. 정답은 2. 압력식, 캡. 해설. 라디에이터의 압력식 캡은 냉각수의 양압을 가하게 되어 끓는 점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즉, 높은 고지대에서 밥을 할 때 너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 설익는 현상을 막기 위해 냄비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다. 2번, 디젤 기관에서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속기와 분사시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 유압 펌프 2. 프라이밍 펌프 3. 연료 분사 펌프 4. 플런저 펌프. 정답은 3. 연료 분사 펌프. 해설. 연료 분사 펌프는 연료 공급 펌프와 여과기로부터 공급받은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폭발 순서에 따라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로 압승하는 장치이다. 분사 펌프에는 분사량이나 분사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조속기와 분사 시기 조정기가 부착되어 있다. 3번, 기관에 사용되는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계절과 윤활유 SAE 번호는 관계가 없다. 2. 겨울은 여름보다 SAE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3. SAE 번호는 일정하다. 4.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AE 번호가 크다. 정답은 4.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SAE 번호가 크다. 해설. SAE 번호는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에서 규정한 점도에 따른 윤활유의 분류 번호로 점도를 나타낸다.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번호가 크다. 4번, 유압식 밸브 리프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밸브 간극은 자동으로 조절된다. 2. 밸브 개폐 시기가 정확하다. 3. 밸브 구조가 간단하다. 4. 밸브 기구의 내구성이 좋다. 정답은 3. 밸브 구조가 간단하다. 해설. 유압식 밸브 리프터는 밸브 간극 조정이 크게 필요치 않으며 개폐 시기가 정확하고 내구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밸브 구조가 복잡하다. 5번. 계기판을 통하여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 연료 잔량계 2. 오일 압력계 3. 전류계 4. 진공계. 정답은 2. 오일 압력계. 해설. 오일 압력계는 엔진 오일의 압력을 점검하여 순환 상태 이상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이다. 6번.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작용으로 틀린 것은 1. 기밀작용 2. 완전연소 억제작용 3. 오일 제어작용 4. 열전도작용. 정답은 2. 완전연소 억제작용. 해설. 피스톤 링은 압축링과 오일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의 기밀을 유지하여 엔진 효율의 손실을 막는다. 실린더 벽에 윤활하고 남은 과잉의 기관 오일을 긁어내려 실린더 벽의 유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의 열전도 작용을 통해 냉각에도 도움을 준다. 7번. 다음은 터보식 과급기의 작동 상태이다. 관계없는 것은 1. 디퓨저에서는 공기의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2. 배기가스가 임펠러를 회전시키면 공기가 흡입되어 디퓨저에 들어간다. 3. 디퓨저에서는 공기의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4. 압축 공기가 각 실린더의 밸브가 열릴 때마다 들어가 충전 효율이 증대된다. 정답은 1. 디퓨저에서는 공기의 압력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해설. 과급기, 터보차저는 엔진의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가해주어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배기가스에 의해 회전되는 임펠러가 공기 흐름의 속도를 높여주고 그 뒤에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디퓨저를 두고 있다. 8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점검해야 할 곳이 아닌 것은
1. 기동 전동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3. 배터리 접지 케이블의 단자가 잘 조여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4. 발전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답은 4. 발전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해설.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동 전동기와 배터리이다. 기동 전동기에 이상이 있거나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접속 상태가 나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발전기는 배터리의 충전에 이상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9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료가 부족하다. 2.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3.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이다. 4. 연료 계통에 공기가 혼입되어 있다. 정답은 2.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해설. 디젤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은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동 전동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아 착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10번 다음 중 기관에서 펜벨트 장력 점검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벨트 길이 측정 게이지로 측정 점검. 2.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 3. 엔진을 가동한 후 텐셔너를 이용하여 점검. 4. 발전기의 고정 볼트를 느슨하게 하여 점검. 정답은 2.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 해설. 펜벨트의 장력은 무조건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벨트의 중심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점검해야 한다. 펜벨트 장력은 물펌프 풀리와 발전기 풀리 사이에서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13에서 20mm이면 정상이다. 11번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맞는 것은 1. 과급장치. 2. 발전기. 3. 디퓨저. 4. 히트레인지. 정답은 4. 히트레인지. 해설. 히트레인지는 디젤 기관의 시동을 보조하는 예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실린더 내로 흡입되는 공기를 흡입타 기관에서 가열하는 방식에서 사용된다. 12번 디젤 기관에서 노킹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연료의 세탄가가 높다. 2.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3.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4.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정답은 1. 연료의 세탄가가 높다. 해설. 노킹 현상은 기관이 과열하여 실린더 내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타격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13번 에어컨 장치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대체 물질로 신냉매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1. R-12, 2. R-22, 3. R-12A, 4. R-134A. 정답은 4. R-134A. 해설. 에어컨 장치에 냉매로 사용되어 왔던 프레온 12, R-12는 오존 파괴 지수가 1.0이며 지구 대기의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다.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대체품으로 선정된 프레온 134A, R-134A는 오존 파괴 지수가 0이다. 14번 납산 배터리의 전해액을 측정하여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는 게이지는 1. 그로일러 테스터. 2. 압력계. 3. 비중계. 4. 스러스트 게이지. 정답은 3. 비중계. 해설. 전해액의 비중은 충전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비중계를 통해 충전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해액의 비중은 온도와의 상관이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비중이 커진다. 15번 자동차 AC 발전기의 비단자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1. 단상 전파, 교류 전압. 2. 단상 반파, 직류 전압. 3. 삼상 전파, 직류 전압. 4. 삼상 반파, 교류 전압.
정답은 3. 삼성전파, 직류전압. 해설. 교류 발전기는 스테이터, 로터, 브러시, 정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테이터는 고정재를 말하는데 전류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유기된 교류, 전류는 최종적으로 정류기를 통해 직류로 변환되는데 이때 단자에는 삼상전파 직류전압이 걸리게 된다. 16번 기관에서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는 1. 축전기가 방전되었을 때 2. 축전지가 과충전되었을 때 3. 기온이 낮을 때 4. 냉각수의 양이 많을 때. 정답은 3. 기온이 낮을 때. 해설.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엔진 몸체 온도가 너무 낮아 연료가 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예열 플러그를 사용하여 시동한다. 17번 기관을 시동하기 위해 시동키를 작동했지만 기동 모터가 회전하지 않아 점검하려고 한다. 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배터리 방전 상태 확인 2. 인젝션 펌프 솔레노이드 점검 3. 배터리 터미널 접촉 상태 확인 4. ST 회로 연결 상태 확인. 정답은 2. 인젝션 펌프 솔레노이드 점검. 해설. 기동 모터의 작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품은 배터리이다. 그러므로 배터리 충전 상태 및 회로의 이상 유무, 접속 상태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옳다. 18번 축전지의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비중이 상승한다. 2. 전류가 커진다. 3. 용량이 저하한다. 4. 전압이 저하된다. 정답은 2. 전류가 커진다. 해설. 온도가 내려가면 비중은 상승하고 용량, 전류, 전압은 저하된다. 19번 굴삭기에서 매 1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해야 할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작동률 배수 및 여과기 교환 2. 어큐뮬레이터, 압력 점검 3. 주행 감속기 기어의 오일 교환 4. 발전기, 기동 전동기, 점검. 정답은 1. 작동률 배수 및 여과기 교환. 해설. 오랜 시간 유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응축수가 생겨 오일에 혼합되게 된다. 굴삭기에서 작동유 배수와 여과기 교환은 1000시간마다 해줘야 할 정비사항이 아니다. 20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중감속 장치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을 때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윤활유의 부족 2. 오일의 오염 3. 중감속 기어의 접촉 상태 불량 4. 중감속기, 하우징 볼트의 과도한 조임. 정답은 4. 중감속기, 하우징 볼트의 과도한 조임. 해설. 중감속 장치는 추진축에서 받은 동력을 직각의 각도로 바꾸어 기자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최종적인 감속을 통한 회전력의 증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며 기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기어의 접속 상태나 윤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 21번 기계식 변속기의 클러치에서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분리되어 있을 때로 맞는 것은 1.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2. 접촉하면 안 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3. 클러치가 분리되어 있을 때 4. 클러치가 연결, 분리할 때. 정답은 1.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해설. 동력 전달 장치의 하나인 클러치는 기관과 변속기 사이에 부착되며 기관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되므로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22번 굴삭기의 작업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백호 2. 브레이커 3. 힌지 버킷 4. 파일 드라이브. 정답은 3. 힌지 버킷. 해설. 힌지 버킷은 석탄, 소금, 모래, 비료 등 흘러내리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23번 굴삭기의 아워미터 시간계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예방 정비를 한다. 2.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오일을 교환한다. 3. 각 부위 주유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4. 하차 만료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답은 4. 하차 만료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해설 아워미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 시기마다 정비해 주어야 할 장비 점검, 오일 점검을 위해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24번 굴삭기 스윙, 선회,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 2.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 부족 3. 터닝 조인트, 불량 4. 스윙, 선회, 모터, 내부 손상 정답은 3. 터닝 조인트, 불량 해설 터닝 조인트는 굴삭기 상하부에 통신을 연결하는 장치로 선회 동작과는 연관이 없다. 25번 굴삭기 추진축에 스플라인부가 마모되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1. 신축 작용 시 추진축이 구부러진다. 2. 주행 중 소음을 내고 추진축이 진동한다. 3. 차동 기어의 물림이 불량하게 된다. 4. 미끄럼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은 2. 주행 중 소음을 내고 추진축이 진동한다. 해설 스플라인은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로 추진축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틈새가 생겨 회전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26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의 구성품으로 맞는 것은 1. 슈, 조인트, 스프로킷, 핀, 슈볼트 2. 스프로킷, 트랙 롤러, 상부 롤러, 아이들러 3. 슈, 스프로킷, 하부 롤러, 상부 롤러, 감속기 4. 슈, 슈볼트, 링크, 핀, 부싱 정답은 4. 슈, 슈볼트, 링크, 핀, 부싱 해설 무한궤도식의 트랙은 링크, 핀, 부싱, 슈 및 슈핀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들러 상하부 롤러 스프로킷에 감겨져 있고 스프로킷에서 동력을 받아 구동된다. 27번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교통신호가 자주 바뀌어 통행에 불편을 느낄 때 2. 과속 방지턱이 있어 통행에 불편할 때 3. 차량의 혼잡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4.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정답은 4.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또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28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좌석 안전핀은 속도가 최소 몇 km/h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0km/h 2. 30km/h 3. 40km/h 4. 50km/h 정답은 2. 30km/h 해설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와 시간당 3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기준에 적합한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29번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주의표지 2. 교제표지 3. 안심표지 4. 보조표지 정답은 3. 안심표지 해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로는 주의표지, 교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있다. 30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 변경 2.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3.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 4.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 변경 정답은 2.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 해설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 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은 할 수 없다. 31번.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는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인 곳인가? 1. 5m 2. 10m 3. 20m 4. 30m 정답은 2. 10m. 해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32번.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적재 중량 2. 운행속도 3. 승차인원 4. 적재 용량 정답은 2. 운행속도.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사고차를 견인 조치한 후 승무원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물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로 가서 사고 현황을 신고한다. 3.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경찰서로 가서 사고와 관련된 현황을 신고 조치한다. 4.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은 4.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번. 5톤 미만의 불도저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실습 시간은 1. 6시간 2. 10시간 3. 12시간 4. 16시간 정답은 3. 12시간 35번.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건설기계 중 최소 기준으로 측정이 몇 톤을 초과하면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1. 5톤 2. 10톤 3. 15톤 4. 20톤 정답은 2. 10톤 36번.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 제작증 2. 수입면장 3. 매수증서 4. 건설기계 검사증 등본함부 정답은 4. 건설기계 검사증 등본함부 37번.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1. 유체 각 부분에 다르게 전달된다. 2.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3. 유체의 압력이 돌출 부분에서 더 세게 작용된다. 4. 유체의 압력이 홈 부분에서 더 세게 작용된다. 정답은 2.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해설. 밀폐된 용기 내에서의 압력 문제는 파스칼의 원리를 따른다.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은 용기의 뼈까지 그 세기가 감소되지 않고 전달된다는 것이다. 38번. 유황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은 1.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2.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3. 변속, 역전의 제어도 용이하다. 4. 속도나 방향의 제어가 용이하다. 정답은 2.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39번. 차동 회로를 설치한 유압기기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회로 내에 감압 밸브가 작동하지 않을 때 2. 회로 내에 관로에 직경차가 있을 때 3. 회로 내에 바이패스 통로가 있을 때 4. 회로 내에 압력 손실이 있을 때 정답은 4. 회로 내에 압력 손실이 있을 때 해설. 유압기기의 동력은 작동률 압력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동력이 제대로 나오려면
작동류의 압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회로 내에서 압력 손실이 있을 때 동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게 된다. 40번 유압 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는 1. 체크 밸브 2. 셔틀 밸브 3. 매뉴얼 밸브 4. 스로틀 밸브 정답은 1. 체크 밸브 해설 체크 밸브는 유압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통과시켜 역방향의 흐름을 막는 방향 제어 밸브이다. 41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밸브 2. 기어 3. 플런저 4. 실 정답은 4. 실 해설 패킹에 해당하는 오링이나 각종 실 등은 일반적으로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 항상 교체하는 소모품이다. 즉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부품이다. 42번 유압 실린더에서 실린더의 과도한 자연 낙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컨트롤 밸브, 스프레 마모 2. 릴리프 밸브의 조정 불량 3. 작동 압력이 높을 때 4. 실린더 내의 피스톤실 마모 정답은 3. 작동 압력이 높을 때 해설 실린더 자연 낙하 현상은 유로가 파손되거나 유압 실린더의 실링이 마모되었을 경우, 컨트롤 밸브 스프리 마모되었을 경우, 릴리프 밸브 조정이 잘못된 경우에 제대로 압력이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43번 그림의 유압 기호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1. 공기 유압 변환기 2. 증압기 3. 촉매 컨버터 4. 어큐뮬레이터 정답은 1. 공기 유압 변환기 해설 그림은 공기 유압 변환기를 나타낸다. 입력 쪽 공압과 동해 압력에 출력 쪽 유압을 내보내는 기기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44번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추어 작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밸브는 1. 메이크업 밸브 2. 리드싱 밸브 3. 시퀀스 밸브 4. 언로드 밸브 정답은 3. 시퀀스 밸브 해설 시퀀스 밸브는 2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으로 제어하는 밸브이다. 45번 유압 펌프의 종류별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나사 펌프 진동과 소음의 발생이 심하다. 2. 피스톤 펌프 내부 누설이 많아 효율이 낮다. 3. 기압 펌프 구조가 복잡하고 고압에 적당하다. 4. 베인 펌프 토출 압력의 맥동이 적고 수명이 길다. 정답은 4. 베인 펌프 토출 압력의 맥동이 적고 수명이 길다. 해설 베인 펌프는 둥근 하우징 속의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펌프 작용을 한다. 맥동 방지에 가장 좋은 펌프이다. 46번 유압 오일 내에 기포가 형성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오일 속에 이물질 혼입 2. 오일의 열화 3. 오일 속에 공기 혼입 4. 오일의 누설 정답은 3. 오일 속에 공기 혼입 해설 오일 내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됐거나 오일 내부에서 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47번 스패너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들이다. 안전에 어긋나는 점은 1.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2. 해머 대용으로 사용한다. 3. 스패너를 해머로 두드리지 않는다. 4. 좁은 장소에서는 몸의 일부를 충분히 기대고 작업한다. 정답은 2. 해머 대용으로 사용한다. 48번 작업장에서 일상적인 안전점검의 가장 주된 목적은 1. 시설 및 장비의 설계 상태를 점검한다. 2. 안전작업 표준의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3.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한다. 4. 관련법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다. 정답은 3.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한다. 해설. 일상적 안전점검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점검이다. 49번. 안전작업 측면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해도 가장 무리가 없는 작업은 1. 드릴 작업을 할 때 2. 건설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할 때 3. 해머 작업을 할 때 4. 정밀기계 작업을 할 때 정답은 2. 건설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할 때 50번. 산업안전보건상 근로자의 의무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 금지 2.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3. 보호구 착용 4.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정답은 4.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개선 해설 4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51번.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것은 1. 구명구 2. 보호구 3. 구명조끼 4. 비상벨 정답은 2. 보호구 해설 구명구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며 보호구는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 52번. 동력 전동 장치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 기어 2. 커플링 3. 벨트 4. 차축 정답은 3. 벨트 해설 벨트는 특성상 작동 범위가 넓어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53번. 벨트를 풀리에 걸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 회전을 정지시킨 후 2. 저속으로 회전할 때 3. 중속으로 회전할 때 4. 고속으로 회전할 때 정답은 1. 회전을 정지시킨 후 해설 벨트를 풀리에 걸 때는 완전히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철칙이다. 회전 운동이 있는 동안은 그 속도 크기에 상관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4번.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서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차량, 통행금지 2. 고온경고 3. 안전모, 착용 4. 출입금지 정답은 3. 안전모, 착용 해설 안전모 착용 표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의 착용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차량 통행 금지와 출입 금지는 금지 표지, 고온 경고는 경고 표지에 해당한다. 55번. 소화 작업 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경보를 한다. 2. 배선의 부근에 물을 뿌릴 때에는 전기가 통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한다. 3.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끈다. 4. 카바이드 및 유리에는 물을 뿌린다. 정답은 4. 카바이드 및 유리에는 물을 뿌린다. 56번. 드릴머신으로 구멍을 뚫을 때 일감 자체가 회전하기 쉬운 때는 어느 때인가? 1. 구멍을 처음 뚫기 시작할 때 2. 구멍을 중간쯤 뚫었을 때 3. 구멍을 처음 뚫기 시작할 때와 거의 뚫었을 때 4.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 정답은 4.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 해설 드릴머신으로 구멍을 뚫을 때 일감과 드릴날의 마찰력이 높아지면 일감 자체가 회전하기 쉬워진다. 마찰력은 두 물체 간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커지는데 구멍을 거의 뚫었을 때 드릴날과 일감 사이의 접촉 면적이 가장 크다. 57번. 관련법상 도로 굴착자가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 시 인력 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는 범위로 맞는 것은 1. 가스배관의 보호판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가스배관의 주위로 0.5m 이내 3. 가스배관의 주위로 1m 이내 4. 가스배관이 육안으로 확인될 때 정답은
3. 가스배관의 주위로 1m 이내. 해설.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해야 한다. 58번. 굴삭기, 지게차 및 불도저가 고압전선의 근접 접촉으로 인한 사고 유형이 아닌 것은 1. 화재, 2. 화상, 3. 휴전, 4. 감전. 정답은 3. 휴전. 해설. 고압전선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는 감전, 화재, 화상이 있다. 휴전은 어떤 목적에 의해 전기 공급을 끊는 것이므로 사고라 볼 수 없다. 59번. 도로 굴착자가 굴착 공사 전에 이행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면에 표시된 가스배관과 기타 지정물 매설 유물을 조사해야 한다. 2. 조사된 자료로 시험 굴착 위치 및 굴착 개소 등을 정하여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3. 위치 표시용 페인트와 표지판 및 황색 깃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4. 굴착 용역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정일 시험 굴착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은 4. 굴착 용역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정일 시험 굴착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가스 사업자와 입후의 일정을 협의하여 시험 굴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0번. 다음 중 감전재해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안전거리 이내 접근 시 2. 절연 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 3. 작업 시 전련 장비 및 안전장구 착용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에 의한 전압 발생 부분 접촉 시. 정답은 3. 작업 시 전련 장비 및 안전장구 착용. 해설. 전련 장비 및 안전장구는 감전재해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러므로 감전재해의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